네, 대박인님들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누리호 발사가요, 이제 드디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자, 누리호 드디어 21일 우주로 간다. 12년 수건을 이룰까라는 내용입니다. 2조 원 들여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 1.5톤 위성을 싣고 700km까지 올라간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서 발사 성공 여부는 16분 만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긴장도 되고 되게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당연히 좀 테마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면 3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륙 후에 127초 후에 고도 59kg에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233초에는 고도 191km 이내에서 페어링 이 분리가 됩니다. 페어링이 정확한 시간에 분리돼야 누리호에 실린 위성이 목표 궤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274초가 지나면 고도 258km 지점에서 2단 엔진이 모두 연소해서 분리가 되고 967초 후에 최종 고도 700km에서 3단 추력이 종료된 뒤 더미 위성이 분리되는 형태입니다. 그 때문에 이 3단 이 추진체가 딱 분리가 되는 그 시점이 정확히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이제 700km 상공에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한 이후에 잘 쏘아져 올리고 그다음에 1단 추진체 분리되고 2단 추진체까지 분리가 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정확한 고도에서 정확한 시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단은 성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축구 중계를 보듯이 상당히 좀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성공 가능성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주 발사체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성공을 예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누리호 비행 시험을 우주 공간에서의 37만 개 부품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 단 페어링 분리 여부 등을 시험하는 단계다. 그래서 우주 연구 개발은 성패와 관계없이 장기적 안목의 안정적 투자가 필수임을 고려해달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과정으로 봐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첫 번째부터 성공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전 세계적인 어떤 찬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사 당일에는 인근 3km 반경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는데요. 비대면 응원을 당부를 했다. 발사 오후 2시부터 폐쇄된다. 전망대는 나로 때 일반에 개방됐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발사 시간 21일 날 상황에 따라서 날씨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발사 시간은 그날 가서 정해진다고 하니까요. 일단 그날 날씨가 좋고 바람 한 점 없는 이런 날씨기를 이제 간절히 좀 기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화 서울 아덱스 전수에서 누리호의 심장 일반에 첫 공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오늘 21일 발사되는 누리호의 핵심 장치인 75톤 액체 로켓 엔진 실물을 서울 아덱스 2021 전시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도 이제 한번 보러 가야 되겠는데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제 엔진을 실물 공개 한다라는 거니까요. 이것도 하나그룹도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하죠. 전체 조립은 한국항공우주가 맡고 그리고 이제 엔진이라던가 이런 중요 부품들은 또 하나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일단은 그 두 기업이 이번에 누리호의 거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하는 거는 사실 이벤트가 정해져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일정이 있는 테마들 같은 경우엔 그 전에 주가가 오르고 테마 당일날은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이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노리고 내일 우리가 좀 공략을 해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에 팔고 나오는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항공우주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일단은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계속 박스권 흐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하면 오히려 그 이후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이후에 이제 오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일단은 고점까지 올라간 이후에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리호 성공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관련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대장주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종목들이 뭐 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뭐 세트랙 I라는 종목, 자, 세트랙 I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로테크라는 종목도 있죠.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한양 ENG, 그리고 뭐 한양 디지텍, 한양 ENG,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 위성이라는 종목이 있죠. AP 위성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일단은 관련주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관련주가 많이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면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AP 위성은 이제 위성 통신용 단말기를 제작하고 이제 공급합니다. 일단 뭐 국내 이제 누리호에도 당연히 단말기를 이제 제공을 했지만, 이제 해외에도 이제 수출하고 있는 이런 이제 위성 통신용 단말기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당장에 뭐 내일에서 모레 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보기에는 이 종목들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항공우주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면 그 이후부터 상당히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집으로 이번 주 뭐 가장 큰 이슈가, 국내 이슈는 결국 이제 누리호 발사기 때문에요.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이후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이런 이야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